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속의 백만송이에요. 제가 유튜브는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돼서 영상이 많지는 않지만 인스타그램에는 꾸준히 제가 다녀온 산들 그리고 등산 팁들을 많이 업로드를 했었어요. 제가 올렸던 게시물 중에 요 등린이 필수템 정리 글이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. 제가 이 게시물을 올린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DM으로 제가 등린이 필수템 봤었는데 못 찾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꽤나 있어서 영상을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번에는 등산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필수템이 무엇일까라는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여기에 처음 적은 건 신발이었어요. 근데 제가 올린 두 번째 영상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던 게 신발이거든요.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. 나 해발 낮은 산 갈 건데 꼭 등산화가 필요해? 나 해발 300짜리 산 가는데 등산화 꼭 신어야 돼? 라는 말을 하는데 해발이 높다고 해서 계속 경사가 높게 위험한 길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. 해발이 낮아도 경사가 높은 구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그냥 경사 높은 곳이 짧게 있다가 도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항상 산에 갈 때는 저는 무조건 등산화를 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뭐 아차산에 가던 용마산에 가던 인왕산에 가던 아무리 해발 낮은 산이라고 해도 어떤 길을 들어설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등산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전에도 소개시켜드렸듯이 제가 요즘에 잘 신는 신발은 테크니카 제품이랑 그리고 또 최근에 인스타 게시 조건으로 협찬을 받은 부토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저는 좀 생소했는데 암벽화 전문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. 돌산들에서 너무 미끄러지고 그게 정말 위험해서 등산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접지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계속 온몸에 힘을 주고 하산을 하다 보면 무릎도 아파지고 삐끗해서 넘어지면 발목도 다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이 접지력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한 4-5번 정도는 신었는데 꽤나 만족스러워서 조금 더 신어보고 다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테크니카 제품은 그 전에 말했듯이 가볍고 발목도 잘 잡아줘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고요. 신발과 엮어서 가면 등산 양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등산 양말은 꼭 필요 없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능성 있는 양말을 사용하면 땀도 빨리 흡수돼서 겨울철에 발이 시렵거나 동상이 걸리지 않을 수가 있고 신발 안에서 미끄러져서 하산할 때 밀리는 현상을 좀 방지해줄 수 있더라고요. 뭐 이쁜 패션 양말들도 있지만 장거리 등산할 때는 잘 신지 않습니다. 두 번째로 옷은 바로 전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. 좀 더 자세한 정보는 그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가장 속에는 땀이 잘 마르는 기능성 티셔츠, 그리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바람막이, 보온성을 높여줄 수 있는 후리스,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능성 티셔츠는 젖을 걸 대비해서 하나씩 더 챙겨서 다닙니다. 그리고 덥고 땀이 난다고 하더라도 잠시 쉬는 중간에는 더운 상태여도 바로 옷을 입어서 체온을 계속 유지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. 세 번째로는 이제 가방이에요. 등산 가방을 처음에는 아무 개념이 없이 그냥 이쁜 디자인을 샀는데 이게 애초에 무게가 무거운 제품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용량이 작으면 이 허리를 잘 잡아주지 않아서 어깨에 온전히 힘이 받쳐지는 가방들이 있는데 그런 가방을 메고 가면 제가 체력 소모가 너무 크다고 느껴서 저는 가벼운 백에 간단한 간식, 물, 선크림, 립밤 요 정도만 챙기고 다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제가 날씨가 추워져서 패딩을 꼭 챙깁니다. 20에서 30리터 정도의 크기를 당일 산행용으로 사용을 하고요. 추가로 패딩을 이렇게 꾸겨 넣어서 메고 다닙니다. 마지막 이제 기타 제품으로는 저는 무릎 보호대 혹은 테이핑을 꼭 해줍니다. 무릎 보호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가방에 쏙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산할 때 주로 해주고요. 테이핑 같은 경우는 미리 하고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. 그리고 추가로 장갑도 저는 꼭 챙겨주는데요. 장갑은 거기서 뭐 젖은 밧줄을 만지거나 아니면 하산할 때 스틱이 익숙하지 않으면 뭐 한쪽만 사용하고 한쪽은 나무를 지지하면서 오면 굉장히 편해요. 근데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진흙을 만질 수도 있어서
장갑을 끼고요. 그리고 이런 좀 소매까지 올라오는 티셔츠도 잘 입고 있습니다. 제가 처음 올렸던 영상에서는 다이소 장갑도 좋아요. 비싼 거 뭐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사막산 우중산행을 다녀왔거든요. 이것도 제가 영상을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사막산이 정말 험하고 암벽투성이었어요. 근데 그런 산을 비 오는 날 가니까 이 면장갑 다이소 장갑은 젖어버리니까 손이 진짜 아릴 정도로 너무 시려운 거예요. 방한 장갑도 겨울에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이렇게 저도 점점 배워갑니다. 제가 배운 것을 앞으로도 잘 공유를 해드릴게요.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스틱인데요. 등산 스틱은 저는 제 기준에서는 등산화 다음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만약에 정말 등산을 시작하는데 돈을 안 쓰고 싶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헬스용품, 운동용품 다 사용해도 되거든요. 티셔츠도 사실 등산복이 아니라 리바디라는 요가복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어쨌든 기능성 티셔츠만 입어주면 저는 땀 흘리고 땀이 흡수가 잘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어떤 운동 종목도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티셔츠를 입고요. 하의도 레깅스를 착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옷에는 큰 돈을 저는 들이진 않고요. 등산에 맞게 나온 외투들은 등산 브랜드들이 훨씬 좋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. 비바람을 잘 막아준다거나 그런 효과는 있지만 저는 그냥 제가 그동안 사놨던 운동복들을 대신해서 입고 패딩 같은 경우에도 그런 패딩들을 입어서 옷보다는 저는 정말 돈을 써야 된다고 하면 스틱이랑 등산화를 꼭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무리 등린이라도 안전한 취미로 가려면 이 정도는 투자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손수건도 저는 하나씩 챙겨 다녀요. 제 사진들 보면 이렇게 손수건을 백팩에 여기 이렇게 메고 다니거든요. 저만의 용도가 또 꽤 있습니다. 물론 일반적인 용도와 같이 땀 닦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요. 이게 컬러가 들어가면 확실히 사진에서 이쁘게 나오는 것도 물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한번 무릎 보호대를 두고 간 적이 있었는데 이걸 계속 달아놓다 보니까 그냥 즉흥해서 꺼내서 무릎에 손수건을 묶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약간의 무릎 보호의 역할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용도로 다니고요. 그래서 뭐 손수건도 하나 정도 챙겨주면 좋은 것 같고요. 원래는 모자를 썼는데 제가 모자를 요즘에는 안 쓰는 이유가 시야를 굉장히 가려서 앞에 나무가 있는데 박을 수도 있고 내려갈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챙 있는 모자가. 그래서 저는 이런 쿨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. 자외선 차단용으로 이런 쿨 마스크를 착용을 하거든요. 얘는 제가 이렇게 그냥 써주면 햇빛을 가려줘서 얼굴이 뭐 따갑거나 탈 것 같은 그런 것도 좀 줄어들고 근데 이 제품은 쿨 마스크이기 때문에 얘가 젖으면 엄청 시원해지거든요. 그게 여름에는 장점인데 겨울에는 제가 써보니까 이게 숨이 차서 습기가 생기는 게 바로 얼어버리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. 그래서 저도 하나 구매할 예정이고요.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산에서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딱히 막 숨이 너무 차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스크가 코로나 방지도 있지만 얼굴 시려운 걸 막아주네? 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어요. 네. 이 정도면 등린이에게 필요한 필수 아이템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. 추가로 등산화에 대한 영상도 찍어볼 예정이고 무릎 보호대 비교에 대한 영상도 찍어볼 예정이라서 앞으로도 많은 산행 정보 함께 공유할 테니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항상 안전하게 산행하세요. 안녕!